CMOS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직접회로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는 CMOS 아날로그 직접회로를 공부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간단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등가회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시그널 등가회로의 파라미터를 살펴보고요. 그 파라미터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은 디지털에서는 스위치로 동작을 합니다. 입력과 출력의 신호를 컨트롤에 따라서 끊고 연결하는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데요. 아날로그에서는 이 모스펫이 신호를 증폭하는 소자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모스펫의 스트롱 인버전, 즉 게이트 전압이 채널을 형성하는 문턱 전압 스레셜드보다 높게 걸려 있고 트랜지스터가 세추레이션에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심플한 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게이트와 스레시홀드 전압과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일반적으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게이트 소스로 컨트롤되는 능력 부분이 큰 놈이 좋은 트랜스가 됩니다. 즉 컨트롤 제어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스레셔드 볼테이지도 바디와 서브스트레이트죠. 서브스트레이트와 채널 간의 바이어스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농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스레셔드 볼테이지 변하니까 얘로 인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도 컨트롤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 변하면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변합니다. 그런 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아주 적지만은 이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컨트롤됩니다. 자, 이렇게 모스펫은 기본적으로 난리니어 디바이스입니다. 난리니어 디바이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폭기라 하면 입력에 집어넣은 주파수 성분이 출력에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신호의 크기는 증폭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지만 주파수 성분은 일반적으로 앰프인 경우는 동일한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파수 성분이 동일한 것은 이 시스템이 선형화일 때만 가능합니다. 즉 리니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모스펫을 적당한 곳, 즉 세츄레이션역에 그 설계자들이 의도하는 곳에 갖다 놓고요. 그 바이어싱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싱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바이어스 포인트에서의 스몰 시그널 인풋이 인가됐을 때에 출력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하는데 그거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들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스몰 시그널이라 하면 이 난리니어 디바이스를 선형화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IDS 드레인 소스 전류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변하면 변합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스레시홀드가 변해도 변해요. 또 드레인 소스 간의 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해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게이트 소스 전압을 컨트롤해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컨트롤하는데 그게 선형 함수라는 거죠. 그 선형 함수의 매개체가 우리가 배울 트랜스 컨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요 뒤에 세컨오드 입력의 세컨으로 변하는 거, 이 서드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난이어 성분이고 이 성분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출력 주파수 성분은 입력 주파수 성분의 하모닉 성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우리 앞에서 앞 영상에 살펴본 것처럼 게이소스 전압은 스몰 시그널은 게이소스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이게 이펙티브 게이트 볼테이지라고 그랬어요. 혹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두 배보다 훨씬 적은 신호가 들어가면 이 non-linear 디바이스가 스몰 시그널로 즉 리니어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거의 등가를 보면 우리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소스 간의 전류가 변하면 변합니다. 그러면 얘를 모델링 어떻게 하냐면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로 모델링 하면 되고요. 여기에 전달 매체가 트랜스 컨덕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게이트 소스의 전압이 변했을 때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하는 양 이게 트랜스 컨덕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하면 이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하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죠. 컨트롤하는 게 드레인 소스예요. 그다음에 볼테지 컨트롤 커런 소스가 같은 단자에 있는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류원인데 전류원 컨트롤도 커런 소스인데 그 컨트롤되는
이 전압이 같은 단자에 있는 것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 RDS로 표현되고요. 얘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입니다. 즉 드레인 소스 안의 변화 전압이 변해서 드레인 소스 안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질적인 저항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이 실질적인 모든 저항은 온도가 변하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서멀 노이즈인데 서멀 노이즈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얘는 저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RDS 혹은 R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레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와 바디가 붙기면 이 여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바디 간의 전압이 없지만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서브스트레이트와 바디가 따로 놀게 된다고요. 그러면 서브스트레이트 바디 전압이 서로 다르면 스레시홀드 전압이 변하죠. 그 스레시홀드 전압이 변하면 당연히 드레인 소스나 전류가 변합니다. 그걸 모델링한 게 뭐냐면 바디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GMP입니다. 물론 게이트 트랜스 컨덕턴스의 10%에서 대략 30%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이거에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되는 볼티지 컨트롤도 커런 소스고 얘 컨트롤되는 거는 바디와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변하는 스레셔홀드 볼테이지에 의한 전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요. 이 각각 모델링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바이어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 보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 DC와 AC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DC와 AC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function of gate source voltage, 드레인 소스 간의 볼테이지 여기에 채널 랭스 모듈는 잠시 뒤로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해서 파라미터가 변하는데 그러면 DC가 있겠죠. 그래서 function of gate voltage,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에 결정되는 드레인 소스 간의 DC 전류가 있습니다. 이게 DC예요. 이 DC 위에 스몰 시그널 변동이죠. 여기가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이니까요. 그러면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즉 바이어스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이 바이어스 포인트랍니다. 이 DC 포인트 얘는 동작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퍼레이팅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에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변했을 때에 드레인 소스의 전류 변하는 거 이게 GM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게 변화량에다가 이 변화량이죠. 거기다 변화를 곱하면 토탈 전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드레인 소스 간의 볼테이지가 변하는 율이죠. 변하면 전류가 변하는 율에다가 드레인 소스가 변하는 양 이게 스몰 시간이에요. 얘가 스몰 시간입니다. 곱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스몰 시간 전류 변화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스몰 시그널이라는 거는 전체 DC 플러스 AC 들어있는 거에서 DC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빼면 요게 스몰 시그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게이트 수소의 전압이 동작점 주위에서 작게 변했을 때 얘는 거기에다 이 텀을 구하는데 이게 G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간의 볼테이지가 변했을 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그거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게 또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게이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러고 이건 드레인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바디가 변은 바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얘는 표하면 얘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인데요. 그죠? 네, 그런데 컨트롤되는 양단의 볼테지가 같은 커런 소스의 같은 단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저항입니다. 저항이죠. GM이 표현되고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로 이렇게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되고 또 하나 전류는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해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류가 변하는데 이 두 개의 전류의 합이 토탈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되는 거죠. 하나는 저항으로 모델링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피지컬 저항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파라메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바디 이펙트를 갖다 넣으면 그 바디 이펙트에 의한 드레인 소스 전류 성분이 또 있겠죠. 자, 여기는 이 바디 이펙트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걔의 의미는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바이어스 포인트, 즉 바이어스가 달린 포인트에서, 즉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게이 소스 전압의 변동에 따른 드레인 소스는 전류의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어스가 여기서도 잡힐 수 있죠? 그럼 여기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여기라고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냐? VGS-VTH죠? 요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입니다. 의미는 그
이제 채널의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추가적으로 인가를 해야 되는 전압에서 VGS-VTH가 게이트 소스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혹은 이펙티브 게이트 볼테이지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게이트 전압이 걸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전류가 형성됩니다. 이 점이 동작점인데 이 동작점에서의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변동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변하냐? 전압 변동에 따라 전류가 얼마나 변하냐? 이 기울기가 CM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여기서 잡혀 있으면 즉 게이트 전압이 여기죠. 그때 인가해야 되는 게이트 추가적인 전압은 VGS2-VTH일 거예요. 요게 이 바이어스 포인트에 대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고 혹은 이펙티브 게이트 볼테이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드레인 소스는 전류가 형성됩니다. 이 동작점에서 이 기울기가 여기에서 G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GM은 어떻게 돼요? 각 동작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진다죠? 그래서 이 GM은 바이어스를 어디다 잡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그래픽적으로 봤고, 얘를 수식적으로 보면요. 수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두 가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리전에 있다고 가정했죠. 트라이얼 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VDS가 즉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전압차가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드레인 쪽에도 채널이 형성되면 소스 쪽에도 채널이 형성돼 있고 드레인 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채널 전체가 채널이 형성돼 있죠. 드레인 쪽도 소스 쪽도 그런 조건을 트라이얼 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라이얼 리전은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라이얼 리전을 트랜스터 복선으로 그려보면 얘도 여러분들이 꼭 스파이스로 한번 여러분의 PDK를 받으면 그려봐야 됩니다. VDS가 있고요. 여기에 IDS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VGS예요. 그러면 얘를 스파이스 돌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스파이스를 가지면 이게 게이트 전압이고 이게 소스예요. 이게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을 수입을 하면서 DC 수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전류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를 조절해야 되니까 VGS를 조절해야 되니까 스텝 방식을 쓰면 VGS 0.1일 때 한번 돌릴 수 있고 VGS가 0.5일 때 돌릴 수 쭉 이 스케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트라이얼 리전이고 여기가 액티브 리전스 즉 세츄레이션 리전입니다. 요 경계가 어디냐? 요 경계가 대략 VDS, VGS-VTH가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그랬죠? 자, 그 이하는 트라이얼 리전이에요. 이 트라이얼 리전에서의 GM을 보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GM이 뭐에 따라 변합니까? VDS에 따라 변해요. 자, 그러면 VDS가 어디 잡히냐에 따라서 이 GM이 확 달라지니까 여기서 GM을 쓰면 GM이 일정치 않겠지요? 예, 일정치 않. 그래서 증폭기를 설계할 때는 트라이얼 리전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증폭기를 설계할 때는 모스펫을 액티브 영역, 즉 세츄에이션 영역에 오도록 바이어스를 한 다음에 증폭기를 사용하면 돼요. 신호를 인가하면 됩니다. 자, 세츄레이션이면 어떻게 되면 요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채널이 형성되고 여기는 이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전압차는 스레시홀드 이하가 되면 세츄레이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롱 인버전은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스레시홀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하가 되면 전류는 흐릅니다. 그걸 서브 스레시홀드 영역이고 그때 전류는 디퓨전 커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인버일 때는 전류의 대부분은 드리프트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자, 이런 조건이죠. 그러면 요게 그 세츄레이션에 와 있는 거고 이게 스트롱 인버전에 와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대략 그 IDS 커런트가 되면 2분의 1에 모빌리티 COX WL에 VGS VTH 스퀘어에 1 플러스 람다의 VDS니까 이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고요. 그죠? 얘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스트롱인 버전에서는 요게 그 채널 랭스가 길면 길수록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GM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까 봤었죠? 예.
게이트 오브 드라이 볼테이지가 이 X축이었다고요. VGS 마 VTH 하면 이때 전류가 이게 IDS 커런트면 그죠? IDS 커런트면 우리 스레셜드를 빼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여기 전압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냐 여기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걔를 이 VGS-VTH에 여기 스퀘어를 곱하고 또 스퀘어를 나눠주면 스퀘어로 나눠주면 VGS-VTH로 나눠주면 요게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전류죠? 전류니까 전류의 두 배에다가 대략 VGS-VTH 이게 GM이죠. 자, 걔를 다시 또 달리 표현하면 여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애들은 각각 쓰임새가 달라요. 그죠? 예. 얘는 바이어스 커런트가 픽스돼 있을 때 주로 결정하는 거고, 그죠? 얘는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테이지 픽스 시켰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디바이스 사이즈하고 커런트에서 픽스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GM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GM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되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유연성이 있다, 플렉시빌리티가 있다. 즉 디자인하는 프리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GM은 그렇게 봤고요.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서 변하는 아웃풋 리지스턴스 혹은 드레인 컨덕턴스라고 표현해요. GDS. 그럼 앞에 거는 뭐예요? 그냥 컨덕턴스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이름 붙이자면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드레인 소스가 아니니까 게이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게이트 트랜스 컨덕턴스를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이 드레인 전압,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 변해서 전류가 변하는 거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씁니다. VGS는 one of RDS예요. 우리는 이 RDS를 RO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동작점에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했을 때, 전압이 변했을 때 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변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라이얼 리전 이게 트라이얼 리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게이트소스 볼테이지입니다. 이게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고요. 이게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작점을 여기 잡을 수 있어요. 트라이얼 리전입니다. 또 동작점을 여기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앰프는 다 이 액티브형에 잡는다 그랬죠? 이 액티브형에 잡았을 때 요 두 개의 그에서 그 GD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S는 이런 편이고 우리 트라이얼 리전에서 보면 먼저 트라이얼 리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얼 리전 대략적으로 IDS 커런트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트라이얼 리전에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세정돼요. 자,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트라이얼 리전에서 VDS 값이 상당히 적거든요. 적어요. 그래서 얘를 네글리저블 하면, 즉 다시 말해 표현하면 남다 VDS가 상당히 적습니다. 일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네글리저블 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DS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게이트 전압에서 컨트롤되는 거죠. 게이트 전압에서 GDS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분의 1, 드레인 컨덕턴스분의 1이 아웃풋 저항이라고 해서 트랜스터에 즉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모델링한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걔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걔는 뭐에서 컨트롤돼요? 게이트에서 컨트롤됩니다. 게이트 전압을 컨트롤하면 RDS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세츄레이션 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은 대략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얘가 스케일 다운 되면 실제적인 이 스케일 다운된 트랜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고 전류도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비해서 스퀘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2보다 적은 수로 컨트롤됩니다. 즉 컨트롤 러비티가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를 스트롱 인버전은 이렇게 표현되면요. 얘를 미분해 보면 그죠? VDS에 따라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는 상수죠. VDS가 없으니까 얘만 남죠. 그럼 남다만 남아요. 이거는 0이고요. 상수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보도록 하죠. GDS는 온리 뭐에서 컨트롤됩니까? 게이 소스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LDO를 설계합니다. No Dropout 레귤레이터인데 그 레귤레이터를 설계할 때 아웃풋 센싱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레귤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센싱된 값을 가지고 기준점하고 비교해서 기준점 비교한 에러를 가지고 파워 트랜스대 게이트에 드라이브를 해서 게이트 소스 전류를 좀 저항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아웃풋을 레귤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자, 보면 얘를 다시 표현해 볼까요? 예, 요거 표현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요거 텀은 IDS 나누기 1 플러스 남다 VDS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 요거 표현하면 그러면 되는 남다 VDS가 상당히 적거든요. 랭스가 길면 길수록 더 적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가 남다 VDS 0.15 들어가면 이게 1.15잖아요. 1.15 하면 대략 퍼센테이지가 요걸 네글리지블 스텝하고 네글리지블을 하지 않았을 때, 즉 포함했을 때 그 에러가 대략 15% 언더로 들어온다고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자, 이 VDS는 남다가 뭐에 반비례하냐면 랭스의 반비례예요. 랭스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보면 RDS는 이렇게 되네요. RDS는요, 요거 분의 정이니까 요런 표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원하블 람다를 사람들이 바이폴라에서 썼던 얼리 볼티지를 가지고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요. 자,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RDS는 전류가 DC 전류가 크면 클수록 줄어든다예요. 이게 뭐냐면 얼리 볼테이지는 이렇게 표현되네요. 대략 VDS가 있고 IDS가 있잖아요. 아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챌린스 모션 때문에 이렇게 VDS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그린 다음에 여기가 대략적으로 람다분의 1 혹은 마이너스 원리 볼테이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절대값이고 절대값 치면 이렇게 되겠죠? 예. 람다분의 1이 원리 볼테이지로 어프록시메이션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는 RDS는 채널 랭스가 길면 길수록 커져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RDS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면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를 길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로드보다 즉 테크놀로지는 0.18 마이크로미터는 180 나노는 미니멈 채널에서 18이라는 180 나노라는 얘기예요. 65 나노짜리는 이 테크놀로지 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노드는 미니멈 채널 랭스가 65 나노라는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는 이거보다 경우에 따라서 3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크겠습니다. 물론 미니멈 채널 랭스 스피드에 관련된 곳은 미니멈 채널 랭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웃풋 저항이 중요한 곳에서는 미니멈 채널 랭스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인데 얘는 스레셜드 볼트가 변하는 거죠. 걔는 소스하고 이 트랜스터의 바디하고 그죠? 바디하고 이 소스 전압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스레셜드 볼트가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M모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M 플러스가 M 플러스이죠. 이게 P섭이죠.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있고 이게 게이트 전압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스죠. 이게 드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P 플러스를 때려서 서브죠. 서브스트레이트는 가장 낮은 전압에 걸려요. 그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에 타일을 합니다. 이 소스 전압은 이 소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가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가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전압이 이 마이너스를 상쇄할 정도의 전압을 더 가해줘야 됩니다.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스레셜드가 높아졌다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디하고 소스 간의 전압이 달라지면 스레셜드 볼티지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전류가 변합니다. 그걸 모델링한 게 바디 트랜스 컨덕턴스 혹은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 얘는 바디 이펙트 혹은 벌크 이펙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피직스 공부할 때 즉 물리전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스레셜드 볼테이지는 게이 소스 전압이 제로일 때의 스레셜드 볼테이지에다가 감마는 벌크 스레셜드 볼트 파라미터고요. 요거는 소스 바디 간의 전압이고 얘는 페르미 레벨입니다. 바디의 페르미 포텐셜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식을 몰라도 돼요. 물론 이제 피지ক্스 공부하시면 더 들어가시면 되지만 얘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바디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한다고 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스레숄드 전압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쭉 펴면요. GM하고 이 파라메트로 표현돼요. 그래서 얘는 경우에 따라 페레미라블고 파라메트 이런 것에 따라서
GM의 대략 10%에서 30%까지 변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컨트롤되는 드레인 소스 전류 컨트롤은 커런트 컨트롤도 볼티 소스가 여기 하나 있죠. 볼티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모델링은 RDS가 있고 RO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 이펙트로 인한 즉 스레셜드 볼테이지 전압으로 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드레인 소스 커런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좋다는 거는 좋은 트랜스는 이 드레인 소스 커런트는 대부분이 다 게이트 소스 간의 결합에 컨트롤해서 제어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트랜스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용어가 됩니다. 바디 드리븐 앰플리파이어 이런 게 있어요. ISS 논문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는 DC로 그냥 DC 전압으로 픽스시키고요. 여기다가 신호를 집어넣는 겁니다. 스레시홀드야. 그럼 뭔가 되나 바디다 집어넣으면 채널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다가 임피던스 하려면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신호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바디 드리븐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파워 설계를 하니 뭐 이런 타이틀로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캐패시턴스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스펫을 레이아웃 하면요. 이런 형태로 돼요. 여기가 게이트죠? 이 게이트입니다. 이게 랭스고요. 채널 랭스고요. 여기까지가 위스예요. 그리고 드레인 하기 한 거고 이건 검은 블랙은 컨택 콜이에요. 컨택. 연결해야 되죠? 컨택 콜이에요. 메탈하고 이걸 연결해야 될 라우팅을 할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컨택 콜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소스 여기는 밑에가 서브스트레이트 P 타입 있잖아요. 그럼 PN 정션이 형성되죠? 네, PN 정션이 되면 정션 캐패시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캐패시터이 형성돼요.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는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있고요. 여기 오버랩 캐패시턴스 있고 여기에 정션 캐패시턴스가 있고 채널하고 여기는 디플리션이고 채널이죠. 네, 채널이고 여기는 PN 정션이 형성되고 여기는 옥사이드하고 채널과 이 게이트의 두 도체 사이에 캐패시터가 생기죠. 이 각종 캐패시터들이 생겨요. 얘들이 이제 시그널의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그 프리퀀시를 제한을 합니다. 그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프리퀀시를 제한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하이 프리퀀시 때는 이 캐패시턴스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복잡한데요. 이렇게 각종 캐패시터들이 있어 복잡한데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이냐 차일 리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세츄레이션 때는 CGS가 더미넌트예요. CGS가 대략 3분의 2에 그다음에 COX의 면적이에요. 자, 더블 타임스 L이겠네요. 그다음에 요 오버랩 캐패시턴스예요. 근데 오블랙 캐패시턴스는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랭스가 큰 거는 3분의 2 타임스 단위면적 캐패시턴스 COX에다가 면적을 하면 됩니다. 면적이니까 L과 W로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입력 캐패시턴스 대략 보면 CGS, 게이트 드레인 오버랩 캐패시턴스, 게이트 바디인데 여기에 거의 레그리저블해요. 이놈이 도미넌트합니다. 입력 캐패시턴스예요. 자,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여러분 물리전자 배울 때 대략 이렇게 배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얘들은 옛날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대학 공부할 때는 계산했는데, 요새는 다 PDK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 뽑아야 돼요. 뽑아야 실제 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CGS가 어떻고, 바이어스 포인트, 이거 다 뽑으셔야 돼요. 얘를 테이블화 시키든 혹은 그래프화 시켜서 여러분이 가지고 설계하고자 하는 공정의 디바이스에 대한 캐패시티 특성을 다 알아야 하이 프리퀀시 그 서큐트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 프리퀀시 이거보다 훨씬 낮은 프리퀀시는 캐패시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모델링 하게 되면 요 갖다 모델링하면 요 게이트 바디 간의 캐패시터인데 이거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면 되는 거고 얘는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오버랩 캐패시터 주예요. 오버랩 캐패시턴스 여기는 CGS인데 세츄에이션일 때는 CGS는 요 게이트 캐패시턴스 대부분의 3분의 2가 다 이 CGS로 컨트리뷰션 해요. 그다음에 이 바디와 이거는 정션 캐패시턴스겠네요.
바디와 소스 간의 캐패시턴스가 정션 캐패시턴스일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다른 트랜지스터에서 서브스트를 통해서 여기를 끼어 들어온다고요. 그다음에 얘도 드레인과 바디인데요. 드레인과 바디 이제 얘는 정션 캐패시턴이니까 이건 비선형이에요. 특히 이제 RF를 공부하시는 분, 커뮤니케이션 회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요거 정신 캐패시턴이니까 비선형이에요. 이거 비선형입니다.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뭐예요? 디소션 레벨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시간을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얘들을 실제 BCM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익스트랙션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GM의 커브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혹은 GM 오브 ID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